안녕하세요. IM 피부닥터 임명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모공각각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자, 많은 사람들이 닭살이라고 부르는 모공각각증은 보통 이렇게 팔, 다리 같은 노출 부위에 생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싫어하시거나 아니면 좀 지저분하게 좀 더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피부의 모공들은 잘 열려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과도한 각질이라든지 단단한 케라틴 이런 것들로 덮여 있기 때문에 좀 오돌토돌하게 검붉게 보이는 이러한 피부 병변들을 우리가 모공각각증이라고 부르죠. 자, 이런 모공각각증은 지저분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안 씻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전염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이러한 점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공각각증은 보통 가족력이 있어서 부모님이 있다면 나한테도 생길 확률이 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장벽이 좀 약하거나 손상돼 있을 경우 잘 생기기 때문에 아토피 환자들에서는 40%가량에서 이런 모공각각증이 동반된다라고 해요. 다행히도 이런 모공각각증은 30살이 되면 대부분 없어지는데 3명 중에 1명은 평생 지속되기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가 된다라고 해요. 이런 분들은 치료하려고 많이 찾아오십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이런 닭살, 모공각각증 병변을 무작정 치료를 시작하기보다는 집에서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오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자극되는 행동을 좀 피해야 됩니다. 모공각각증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좀 벗겨내려고 정말 과도하게 때를 밀거나 아니면 제품들로 열심히 문질러서 이런 걸 막 제거하려고 하세요. 물론 일시적으로는 좀 매끈해질 수 있겠지만 이게 장벽을 벗기는 행동이고 또 다른 염증을 일으켜서 몇 달 후에는 더 심한 닭살병변을 갖게 되세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자극되는 환경을, 행동을 최대한 피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충분량의 보습제를 발라줘야 됩니다. 자, 이럴 때는 로션 타입보다는 오히려 유분기가 있는 크림 타입의 보습제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세라마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아토피 전용 보습제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거, 하루에 2번을 바르더라도 엄청 많은 양의 보습제를 바르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치료 약제들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모공각각증이 가끔은 붉거나 가렵게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염증을 빨리 잡아주는 게 좋아서 아주 약한 스테로이드를 단기간 발라주는 거 도움됩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두꺼워진 각질을 녹여줄 수 있는 제품들을 발라야 되는데요, 각질 용해제, 피부 연화제가 대표적입니다. 젖산이나 살리시살 성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유레아라든지 바셀린 같은 성분들을 선호하는데요, 이러한 유레아 바셀린도 아까 말씀드렸던 보습제와 마찬가지로 사용량에 비례해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듬뿍 바르는 거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귀찮지만 않다면은 바르고 랩을 씌워놓는 그런 밀봉요법을 해주면은 효과가 몇 배 증가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공각각증 닭살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제로 생각을 하는 게 바로 바르는 레티노이드 크림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1세대 레티노이드인 스티바를 좀 많이 썼었어요. 근데 이제는 대세가 4세대 레티노이드인 아크리프 크림인 것 같습니다. 아크리프는 트리파로텐 성분의 몸 여드름으로 승인받은 제품인데요, 이 아크리프 제품이 피부 표면에 각질층의 친화력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막혀있는 모공의 각질을 잘 녹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색소를 제거해주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닭살, 모공각각증 보면 약간 거뭇거뭇하잖아요. 이런 병변에도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안전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좋은 성분이라고 너무 무분별하게 바르지 마시고요, 아무래도 레티노이드 성분이니까 자극이 있을 수 있어서 꼭 피부과 전문의와 도포 방법에 대해서 상의하시고 치료 시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50살이 다 돼가는데 저도 이제 팔에 모공각각증 닭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이 처음 나와봤을 때 약간 반신반의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발라봤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발라서 그런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극 증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중지 후에 다시 좋아진 다음에 제가 이제 환자분들께 처방하는 대로 유레아 바세린과 함께 적절한 방법대로 2달 정도 바르니까 사진처럼 이렇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다음 이후에 약간 유지 차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좀 도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재발 없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모공각각증이 이러한 방법으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죠. 이런 방법을 사용했는데도 효과가 더디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시술의 힘을 빌리셔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물리적, 화학적 박피술로 막혀있는 모공을 열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공각각증의 타입에 따라서 여러 가지 레이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뭐 엔디아그 레이저라든지 프락셔널 레이저, 어뷸 레이저 이런 것들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한두 번으로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지속적으로 치료하면 분명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모공각각증, 닭살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모공각각증 환자가 오시면 무조건 시술을 좀 권해드렸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집에서 보습제를 충분히 바르면서 유레아 바셀린도 충분히 발라주면 분명히 효과적일 수 있는데, 이래도 안 될 경우 그때는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서 아크리프를 처방받아서 발라보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공각각증 치료가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분명히 치료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IM 피부닥터 임명이었습니다.